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2026 트렌드 노트입니다. 보통 트렌드 예측서라고 하면 내년에 유행할 색깔이나 패션 아이템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자료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더라고요. 바로 AI 시대에 왜 우리는 트렌드 책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AI한테 내년 트렌드 요약해줘 하면 10초 만에 정리해줄 텐데 우리가 굳이 시간을 들여서 수백 페이지의 글을 읽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AI가 제공하는 요약된 키워드를 아는 것과요. 그 키워드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 키워드 습득과 맥락 이해의 차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편에서는 무섭게 발전하는 AI 기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에 대한 반작용처럼 더욱 강하게 분출되는 인간다움에 대한 갈망, 이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어떻게 서로를 밀고 당기면서 2026년의 풍경을 만들어갈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AI와 인간다움이라 정말 흥미로운 대결 구도네요. 그럼 AI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자료에서 지난 10년간 우리가 AI를 받아들여온 과정을 4번의 피크로 정리한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2016년 알파고 쇼크였고요. 이건 온 국민이 기억하죠? 그렇죠. 인류가 기계에 패배했다는 그 충격,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시작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게 첫 번째 피크였다면 두 번째는 2022년이었습니다. 아,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우승했을 때요. 맞습니다. 이때는 충격을 넘어서 논란이 됐죠. 기계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창작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피크는 좀 결이 다른데요. 2023년에 챗GPT가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처럼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꾸며내서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 사람들 반응이 AI도 별거 아니네 하면서 오히려 좀 귀엽게 보고 인간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오히려 친밀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자료가 결정적이라고 보는 네 번째 피크가 바로 AI 프로필 사진 열풍입니다. 아, 그 프로필 사진이요? 네. 이전까지의 피크가 AI라는 대상을 그냥 관찰하는 것에 가까웠다면 이때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돈을 내고 AI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나만의 결과물을 얻는 경험을 한 겁니다.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전환점이었군요. 저는 그냥 유행하는 놀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남의 이야기가 나의 경험이 된 순간이라는 해석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는 신기술이 우리 삶에 정착하는 과정을 3단계로 분석하는데요. 처음에는 특정 목적을 해결해주는 쓸모에서 시작하죠. 계산기처럼요. 그러다 점차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노는 놀이의 단계로 발전하고요. 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기술이 우리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AI 프로필 사진은 AI가 본격적인 놀이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놀이를 넘어서 위로와 공감의 단계로 가고 있다는 증거도 있나요? 2025년 챗GPT 연관 감성 키워드로 재밌다, 귀엽다, 심지어 공감하다 같은 단어들이 상위권에 올랐다는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AI에게 공감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진짜 공감이라기보다는 외로운 현대인들이 AI를 의인화해서 감정을 투사하는 현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건 AI가 정말로 공감 능력을 갖게 되었다기보다는 사용자가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받는다고 느끼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아, 공감받는다고 느끼는 것. 네, 사람들은 이제 챗GPT에게 회사 상사 욕을 하거나 연애 상담을 합니다. 로봇 청소기에는 로청이, 이모님 같은 해칭을 붙여주고요. 이 자료는 이 현상을 AI가 반려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정의합니다. 반려? 반려동물 할 때 그 반려군요. 맞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인 외로움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거죠. 불완전할지언정 판단하지 않고 항상 내 편을 들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겁니다. 듣고 보니 흥미롭네요. AI와의 대화를 통해 안정감을 찾는다는 것.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기묘한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세상에 깊이 빠져들수록 역설적으로 가장 아날로그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죠. 제 주변만 봐도 갑자기 필름 카메라를 사고 손으로 뜨개질을 배우는 친구들이 들었어요. 이 두 가지 현상이 혹시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이 자료는 그 두 현상이 정확히 동전의 양면이라고 분석합니다. 강력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죠. AI와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을 점령할수록 사람들은 그에 대한 피로감과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독제로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예측 가능한 아날로그 경험에서 심리적 피난처를 찾는다는 겁니다. 심리적 피난처라 와닿는 표현이네요. 손으로 만져지는 종이책의 질감, LP판의 지지직 거리는 소음, 흙을 만지며 식물을 키우는 행위 같은 것들 말이군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데이터를 봐도 아날로그 감성과 함께 진이다, 소중하다, 손맛 같은 키워드 언급량이 늘었다고 하니 단순한 유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적 가치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안정감이고요. 디지털 정보는 언제든 수정되거나 사라질 수 있지만 내 손에 쥔 뜨개질 바늘이나 직접 쓴 다이어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물성을 갖고 있죠. 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요? 네, 그 사실 자체가 불확실한 시대에 큰 위안을 줍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효율과 결과만 따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뜨개질은 코 하나하나를 뜨는데 집중하는 그 시간 자체를 즐기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가치, 과정의 가치입니다. AI가 단 몇 초 만에 만들어내는 결과물과 정반대 지점에 있죠. 서툴고 오래 걸리더라도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몰입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통제감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건 온전히 내가 해낸 거야 라는 감각이죠. 그런데 이런 아날로그 취미들이 혼자만의 즐거움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로 발전하는 모습도 재미있어요. 까뜨, 그러니까 카페에서 뜨개질하기, 뜨친, 뜨개질 친구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라고 하니까요. 맞아요. 예전의 동호회랑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유대감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발현되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과거의 공동체가 혈연, 지연, 학연처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의무를 동반했다면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느슨한 연대입니다. 각자의 자율성은 철저히 존중하되 뜨개질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로 필요할 때만 연결되는 거죠.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는 딱 그 정도의 거리를 선호하는 겁니다. 결국 AI에게서 안정감을 찾든 뜨개질 모임에서 안정감을 찾든 그 근원에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내 삶의 통제권을 쥐고 싶어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흐름을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의 영역으로 생각이 넘어가네요. 예전처럼 스펙 쌓고 성공을 향해 달리는 식의 자기 개발은 이제 좀 낡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가 2024년 1분기를 기점으로 소셜미디어 상에서 성장의 언급량이 성공의 언급량을 역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성장이 성공을요? 네, 성공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겨 도달해야 할 어떤 최종 목표 지점이라면 성장은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거든요. 아, 그 차이가 명확하네요. 10년 전만 해도 자기계발서적 코너에 가면 억대 연봉, CEO처럼 생각하라 같은 책들이 대부분이었죠. 취업을 위한 영화 점수, 자격증 취득이 자기계발의 전부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너무 불확실해서 거창한 성공을 꿈꾸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내 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왜 그럴까요? 내 몸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정직하게 변화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상이니까요. 요즘 부는 마라톤 열풍이 딱 그 예시겠네요. 사실 42.195km를 완주하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5km, 10km를 뛰면서 지난주보다 기록이 1분 단축된 것, 어제보다 500m 더 뛴 것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걸 SNS에 인증하면서 성장서사를 공유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완주라는 결과보다 훈련이라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죠. 이런 흐름과 함께 루틴이라는 키워드도 의미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라클 모닝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다소 전투적인 개념이었다면 맞아요. 좀 부담스러웠죠. 지금의 루틴은 나를 지키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저녁에 10분 스트레칭하기,
영양제 챙겨 먹기, 잠들기 전 독서하기처럼 지속 가능한 일상을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루틴이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루틴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일종의 의식이 되는 셈이군요. 결국 오늘 이야기한 모든 트렌드가 나를 돌보고 지키는 것이라는 하나의 중심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에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이 현재 자기 돌봄 트렌드를 잘 요약해 줍니다. 이전에 나를 사랑하는 법이 갖고 싶은 명품 가방을 사거나 비싼 음식을 먹는 식의 소비를 통한 보상에 가까웠다면 네. 지금은 조금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고 시간을 내서 땀 흘려 운동하는 과정을 감수하는 행위가 진정한 자기 사랑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오늘 2026 트렌드 노트를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관계 맺기부터 아날로그의 역습, 그리고 자기 개발의 변화까지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AI와 대화하며 위로를 얻던, 친구와 뜨개질을 하며 유대감을 느끼든 결국 이 모든 것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단단한 나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다양한 트렌드들이 사실은 안정감과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우리 모두의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I든 아날로그든 성장이든 그것들은 모두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가 스스로의 삶과 주변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렌즈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자료가 제시한 느슨한 연대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소통과 관계를 대신하게 될 미래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어쩌면 이 애매하고 섬세한 느슨한 연대를 건강하게 맺고 가꾸어 나가는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에게 힘이 되어주면서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연결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관계 맺기에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